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온 깜신을 반가. 위한 주제를 우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꼭 뭐 나를 위해 준비했다기 깜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구건조증. 네. 깜신은 어? 입이 누구한테? 아참. 안구건조증 말고 네. 비강건조증이라는 거를 오늘 알아보도록 건조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좀 고급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코 안이 자꾸 마르고 코가 건조하다. 코가 건조한 코딱지 특집 2탄입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안구건조증. 요거는 확실한 병명 아닙니까? 진단명이죠. 안구건조증은 진단명인데요. 네. 비강건조증은 증상이죠. 그냥 비강건조. 비강건조증이라는 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학 교과서에는. 네네네. 그럼 비강건조라는 어떤 를 일으키는 증상? 증상을 일으키는 병들은 몇 있는데? 가지가 있죠. 오. 네. 근데 요즘 좀 이제 꽃가루도 날리고 꽃가루도 날리고. 꽃가루도 날리고 좀 건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가 자꾸 마르고 일단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코가 마른다는 느낌이 있나? 확실하게? 코가 사막에 온 것 같다고들 하세요. 사막에서 생활하는 것 같다. 코 안에가 너무 건조해서 가뭄이 들어서 논밭이 갈라지듯이 코 안에가 갈라지는 느낌이다. 점막이 건조해지면 더 이렇게 피부도 건조해지면 당기는 느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코 안도 건조해지면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코딱지가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팠을 때 쾌감은 더 크지. 습도가 높으면 음. 코딱지가 잘 생기지 않아요. 코 점막도 점막이니까 계속 원래 축축하게 유지가 될 원래 텐데 일반 점막처럼 늘 촉촉해야 되는 게 점막이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점막에서 수분이 약간씩 나올 거 아닙니까? 계속 나오죠. 그 나오는 거는 코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 우리가 먼지를 먹는 거, 씻어주니까. 그렇죠. 꿀꺽 삼키는 건데 그렇죠. 건조해지니까 코딱지가 마른 지금 딱 이해됐어. 완전. 그러니까 적정량의 분비물이 계속 코 안을 촉촉하게 해줘야 되고 그 분비물의 양이 넉넉해서 코 안에 생기는 코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 먼지들을 적정 속도로 계속 씻어내줘야 딱지가 안 생기는데 분비물이 적으면 그 위에 쓰레기들이 잔뜩 올라타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게 코딱지인 거죠. 우리가 전에 코딱지 특집할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에 먹는 콧물의 양은 얼마다? 꽤 되죠. 500cc 넘죠. 500cc. 네네네. 지금 다들 내가 콧물을 먹고 있다고 500cc 정도. 네, 먹고 있다는 거. 맥주 500은 뭐 한 30분이면 먹는데 콧물 500은 하루에 계속 걸리고. 24시간. 네네네.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언제 그런 비강이 건조해지는 일이 벌어집니까? 의외로 비염만 심해도 코 안에가 꽤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코가 너무 콧물이 많아서 그냥 풀다가 볼일 못 보는데 왜 건조하게 느껴지죠? 물을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콧물이 맞아, 계속 맞아. 나오는데 왜 제 코는 건조해요? 맞아.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상황이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점막이 매끈해야 되는데 매끈하지 않고 거칠거칠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비염도 염증, 코에 생긴 염증 아니에요? 네. 그런 점막이 건강한 점막은 탱탱하고 매끈하고 겉에가 촉촉하게 잘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표면이 염증 때문에 거칠어지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거칠어지면 그 공기가 들어갈 때 느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점막의 수분 함유량과 무관하게 표면에 염증기가 생기면은 바람이 들어갈 때 이렇게 뭔지 모르게 느낌이 걸리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콧물의 양과는 별개로 코가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비염 환자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건가? 여기 왜 손에도 뭔가 염증 생기면 후 불어보면 없는 부위하고는 느낌이 약간 다르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느낌. 그런 비슷한 거야? 네네네. 오, 비유 신기하네. 되게 잘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위축성 비염이라고 해서 정말 코 안에가 의사가 봐도 이 콧물이 왜 이렇게 없어? 진짜로 진짜로 빼짝 마른. 바짝 마른. 아하. 정말 논바지 갈라지듯이. 아니 그러면 음.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 인공 눈물을 이렇게 넣어서 촉촉하게 해주잖아요. 음. 근데 코가 건조하면 인공 콧물? 못 들어봤는데? 아니요, 인공비액. 인공 비액? 네. 그게 인공 콧물이잖아. 인공 누액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나 스프레이- 처음 들었어. 인공 콧물이 있다고? 인공 콧물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공 콧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생리식염수를 스프레이 타입으로 만들었고 이제 제품화한 거죠. 어쨌든 그 용도로 코 안에 뿌리라고 네. 하는 제품이 있다고요? 코가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코가 건조해지는 분들한테 오. 처방하려고.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우리가 세척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생리식염수는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건조하다고 느낄 때마다 편하게 뿌리시라고 개발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오트리빈 뭐 이런 거 했던 거랑은 다른 건가요? 오트리빈은 거기에 이제 그건 생리식염수에다가 오트리빈은 비강수 축제를 넣은 아, 약품이 들어있는 예, 거고. 근데 그냥 그냥 촉촉하게 생리식염수. 해준- 그것도 처방을 받아 쓰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럼 가서 약국에 가서 뭐라고 그래야 인공 돼? 비액 인공 콧물? 그러니까 생리식염수 코에 이렇게 뿌릴 수 코에 있는 뿌리는 생리식염수를 주세요? 스프레이 타입의 그 생리식염수 네이잘 코 미스트네? 그런 거죠. 얼굴에 미스트 중요하죠.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 거랑 아. 똑같이 코 안에다 뿌리는 거예요.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면 안 돼? 돼요. 그래요? 돼! 아니 얼굴에 뿌리는 걸 왜 코에다 뿌리면 안 되겠어요? 아, 냄새가 약간 나겠지. 그렇죠. 화장품 냄새가 자꾸 네네네네. 나니까. 그런 건 닿아도 되나? 근데 눈 점막에 닿아도 된다면 코 점막에 닿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게 인공 눈물이 너무 비싸다. 얼굴 미스트는 눈 점막에는 안 닿죠. 눈 감고 뿌리니까. 만약에 눈 점막에 닿는 거를 금지해 놓은 미스트라고 하면 코에다 뿌리는 것도 좀 그렇죠. 자극이 될 거예요. 인공 눈물을 코에다가 이렇게 넣는 똑같아요. 것도 괜찮아요. 되겠네? 근데 괜찮아요. 생각해보는데 인공 눈물 비싸요. 생리식염수는 싸잖아요. 근데 인공 코 안에- 눈물을 코에 넣으려면 뒤집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가 넣어줘야 되지. 흘러내리니까. 코 공간은 생각보다 아래 통로가 길고 넓어요. 하비도라고 하는데 중비도 하비도 해서 중간에 생긴 길이 있고 하비도라고 해서 하수구처럼 아래쪽에 있는 큰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인공누액은 그렇게 뭐 1cc짜리, 2cc짜리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쭉 짜놓으면 하비도로 다 그냥 목 뒤로 넘어갈걸요? 코 안에가 코팅이 전혀 되지 그럼 않고. 다 이 스프레이 형식이 스프레이는 맞겠네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스프레이 아니, 그냥 일반 생겼어요. 파리약이나 미스트처럼 생기면 그 코 안에 넣기가 어렵잖아요. 오트리빈처럼 생겼어요. 그냥 뭔가 뾰족하게 네네네네. 뾰족하게 여기 생겨서 코에 이렇게 쏙 넣을 수 넣은 있게. 다음에 네. 찍 할 수 할 수 있게 있게.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렇죠. 위축성 비염이라고 진짜 유난히 막 빼짝 마르는. 진짜 코 안에 딱지가 이만씩한 게 나와. 그런 분들. 그거 두 가지예요? 비강 건조증은? 비강 건조증 또 원인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때도 비중격 망곡증이 있을 때는 한쪽 점막이 더 유난히 코가 말라요.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코 가운데 막이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 튀어나와 있는 이쪽 표면을 계속 건조시키는 거예요. 코로 숨 쉴 때마다. 공기를 들이킬 때 그 들어가는 흡기가 점막을 건조시키는 거죠. 반듯하면 양쪽 다 저항 없이 통과할 텐데 꺾여 있으면 들어가면서 공기가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터뷸런스. 터뷸런스. 그게 뭔가요? 그렇죠. 터뷸런스가 우리말로 뭐지? 난기류. 와류. 비행기. 기류 뭐라 그러지? 비행기 탄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류 뭐 변화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비행기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코비드19가 이렇게 사람을 에어- 막아뜨립니다. 에어 우울해하세요. 터뷸런스. 그렇죠. 그런 게 코 안에서 일어나니까 네. 더 마르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딱지가 많이 생기고요. 여기가 건조돼서 겨울에 그 찬바람 쏘이면 피가 나. 딱지 떼다 딱지에다가 딱지 나고 파다가 피 나는 거 말고 그냥도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누나 말라가. 아니 그러니까 대개는 딱지도 떼기고 건조되니까 찬바람 아니, 쏘면 입술 우리- 터지는 것처럼. 어릴 때 진짜 말 안 듣고 하루 종일 밖에서 겨울에 놀면 손이 터서 그렇죠. 피가 나는 경우 네. 있었잖아. 그거랑 네. 똑같네? 맞아요. 아, 그렇게 안 놀아봤어? 나는 무식하게 놀리는. 손등에 피 날 때까지 놀아봤는데 바깥에서. 그렇죠. 바세린 바르고잖아. 바세린 바르고.
바세린 바르고 비닐 장갑 끼고 자고 막 그래. 그래서 코에다가도 바세린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다 결국 그게 그거야. 원리는 똑같아. 원래 똑같습니다. 손 텄을 때 바세린 구강 왜? 비강 건 나 자꾸 왜? 구강이래. 왜? 비강 건조증에도 입으로 숨 바세린. 쉬고 계신 거 아니죠? 왜 손이 텄을 때 물로 씻는 걸로 안 됐을 때 바세린을 바르죠? 잠깐만. 이렇게 가둬놓는 건가? 손이 텄을 때는 물로 하면은 더 건조해진다고 바세린 바르잖아. 근데 코에는 왜 생리식염수를 뿌리는 거야? 거기도 바세린을 여긴 발라야지. 피부지만 코는 점막이니까. 그러면 바세린을 근데 코 안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로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 코 안도 물로 해결되지 않으면 바세린, 오인트. 그러니까 훨씬 더 증발이 어려운 끈적끈적한 타입. 우리가 계속 이제 촉촉함을 유지시켜줄 수 그렇죠. 있는 거 발라야 되는 피부가 손등이 트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지만 손등의 피부하고 코 안에는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이건 코 안은 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막입니다. 아니 뭐 물론 네네.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이해할 수 있게. 예. 어쨌든 그래서 손등에는 물 바르면 아예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코 안에는 점막이기 때문에 피부가 아니라 물을 뿌려보고 일단 네. 더 심하면 바세린을 그렇죠. 바르고. 점막은 물을 그러니까 피부는 그 보호막으로 이렇게 매끈해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 사이사이에 털이 나 있고. 그런데 점막은 그 선모라고 해서 작은 털들이 빼곡하게 자라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 많이 오랫동안 물을 빨아들여서 머금고 있죠. 그 바세린을 코 안에 점막에 이렇게 두루두루 발라줘. 바르는 거예요? 네. 면봉 이런 걸로? 면봉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발라?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면봉 쓰면 왜 안 돼? 새끼 손가락이 유난히 굵은 사람도 면봉하고 점막하고 그 바세린이 어디를 더 좋아하냐? 면봉을 더 좋아해요. 점막에 가서 점막으로 옮겨 붙질 않습니다. 있고. 좀 많이 바르면 되지. 이게 치덕치덕. 아니. 이게 덩어리지겠죠. 안 펴지고. 아니. 그래, 좋은 손가락 두고 왜 굳이 면봉을 제 말이. 일회용 제품을. 예. 그리고 면봉에다가 그 힙을 바르기 위해서 면봉에 굴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왜 소중한 새끼손가락을 놔두고 그럼 이렇게 새끼손가락 그런 걸 할 때 쓰라고 다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늘게. 진짜요? 궁금한 게 보통 물 많이 마시면 뭐 다 이렇게 건조증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근데 코 안이 건조한 것도 물 많이 먹으면 좋아요. 도움됩니다. 좋아요? 네. 거기까지 갑니까? 물이? 네. 그런데 이제 어디든 코까지 가지 보내려면 물을 엄청나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또 화장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에다가 당연히 스프레이 하고 직접적으로 뿌려. 그럼요. 그리고 바세린 바르는 거. 병원에서는 이제 안연고 처방 많이 합니다.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연고. 안 연고 네, 코에 바르라는 눈에 바르라는 연고를 코 안에 바르라고. 네. 저 최근에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요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를 진짜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쓰면 이게 좀 더 촉촉한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마스크를 썼다가 벗으면 오히려 코 안이 건조한 것 같고 그런 느낌 들거든요. 쓰고 있을 때는 오히려 촉촉한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벗으면 되게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게 이 작은 먼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 마스크 안에 있는 작은 털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코 안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 마스크보다도 오히려 그 보습 효과는 이 면 마스크가 KF 아닌 뭐 KF 이런 이런 계열이? 것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면 마스크만 써서 그쵸. 보습 효과가 있다고 오히려 느꼈던 거구나. 네네. 면 마스크는 밤에 쓰고 자거나 이제 코가 너무 건조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밤에 쓰고 주무시라고 교육을 해요. 그러면 오히려 코를 내가 내뱉은 그 호기가 입으로 내뱉은 호기가 코를 다시 한번 가습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비강이 더 건조해진다. 이거는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마스크에 들어있는 어떤 화학 성분이나 먼지 같은 게 들어가서 약간 자극하면은 혹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겁니까? 그 KF 마스크를 쓰시는 요즘에 코비드 19와 관련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뭐 이비인후과를 십몇 년을 했는데 마스크 쓰고 코가 건조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저도 근데 이게 지금 저도 교과서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음. 마스크를 쓰니 코가 더 건조해지더라. 음. 근데 저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는데 이 전문 이게 아니 교과서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 모두가 이렇게 늘 KF 마스크를 구사. 쓰고 다니는 시대가 네. 올 줄 알았나?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스크들, 일반 그냥 덴탈 마스크라고 네네네. 하는 일반 그 얇은 마스크 쓸 때는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근데 KF94 쓰시면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세게 빨아들여야 돼요. 답답하니까. 평상시만큼의 그 공기 흡입을 유지하려면 꽤 답답하잖아요. 네네네. 답답하고 더 크게 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코 안에 있는 점막을 건조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하여튼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꽤 많은 분들이 KF94를 쓰면서 특히 비염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걸리고 말지 막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편하시면 면 마스크로 바꿔보는 거는 그냥 한 가지 면 한번 해볼 마스크는- 만한 일. 아니요. 근데 면 마스크는 코로나19를 예방한 효과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현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맨날 면 마스크 쓰고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저번에 이게 뉴스 축축해지면서 문제가 이제 좀 될 수 있죠. 뉴스 보도를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은 다 교과서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겪으면서 지금 이런 거는 공부해가고 YG가 제일 있잖아요. 잘하는데. 근데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이게 정전기에 의해서 지금 그 포집하죠, 바이러스 네. 포집하잖아요. 근데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집 능력이 이런 마스크 대비 한 20%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사이에 필터를 넣어서 넣어서, 쓰시거나 막 이런 해야 된다는 것들이 거죠. 많죠. 네. 네. 사실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오히려 비가 안에 코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래요. 응. 저도 느껴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나도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 바셀린을 발라야 되나? 바셀린 바르고 뭐 스프레이 뿌리고 이런 거를 해야겠구나. 바셀린은 요 앞에다 바르면 어때요? 콧구멍 주변에다가 저 깊숙이 안 바르고 그러면 효과 없나? 뭐 깊숙이 들어가 봤자 한마디 이상 넣기 어렵습니다. 아 네. 예. 그냥 그- 새끼손가락을 넣자. 아니 새끼손가락 한마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 문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까지 아니, 코 넣으려면 아파보신 것처럼.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음. 가끔 코딱지 파준다고 애들이 장난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코를 대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전국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절대 애들한테 콧구멍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애들 새끼 손가락은요 정말 깊이 들어갑니다. 오, 다 늘잖아. 피나. 그래서 그 문턱을 아주 쉽게 통과해요. 잘못하면 피나. 오, 그거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애들 콧구멍을 파줄지언정 애들한테 어른 콧구멍을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나 들어간 데 있어.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비강 건조증은 뭐 공식적인 병명은 아니지만 몇 개의 질병에 의해서 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날씨 이런 것도 영향을 받긴 받겠네요. 아우. 겨울철 습도가 낮아지는. 아니 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아무래도 건조한 겨울철 뭐 아니면 봄철 꽃가루 이런 등등의 원인에 의해서 습도 영향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그 장마철에는 별로 없겠네요. 훨씬 덜하죠. 그럴 것 같아. 음. 그때 그래서 피부도 좀 촉촉한 거. 그래서 비강이 건조해지면 아플 수도 있고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도 좀 생길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스프레이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바세린을 새끼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범위에 대해서 바르거나 네네. 그리고 근데 병원에서는 되게 이제 안연골 처방하는 게 바세린을 쓰는 집
가정치고 이 바세린을 코에다만 바르지 않으시고 온갖 곳에 다. 온갖 곳에 아, 뭐 그냥 그렇네요. 발 뒤꿈치도 바르시고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건조해진다 각질이 생긴다 싶은 곳에 다 바르시거든요. 근데 기분이 찜찜할 뿐 발뒤꿈치에 바르는 바세린을 코 안에 바른다고 해서 뭐 안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 뒤꿈치에 곰팡이가 무정균이 있다. 올라갈 수 무정균이 있나요? 있다. 네, 아, 그러면 그럴 수는 옮겨갈 수 있겠군요. 있습니다. 곰팡이균이 코 안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코 안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헐. 네. 코 안에 무좀이 생길 수 있는 네네. 거죠. 진균성 부비독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되게 의사들은 저는 바세린을 이제, 권하진 않죠. 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뭔 별 차이 있겠느냐 했는데 진짜 무좀이 옮아갈 수 있는 건 사실이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집에서 바세린을 많이 써요. 음. 근데 바세린을 이제 코용과 아, 분류를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쓰죠. 그럼 굳이 바세린을 2개를 마련하기는 너무 싫다. 그런 분들은 발에 바르는 거를 이렇게 그 스패츌 뭐라 그러죠? 주걱 주걱으로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떠서 쓰게. 그렇게 이렇게 하실 수도 해야겠군요. 있고 저는 조그만 바세린을 많이 사요. 아, 맞아. 저는 입술에도 조그만 바세린 많이 바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큰 거 사면은 도대체 이거는 몇 년을 써도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코 속이 더 건조해지는 것 같다. 이거는 남들도 그렇다.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 정도. KF94 네.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존재하지 않는 병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비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